저 청소년 때 70년대 뭐 80년대는 우리나라는 아직 진정한 해방이 안 왔습니다. 막 이랬어요. 일제 식민지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. 그 사실 그래요. 왜냐하면 경제적 예속 상태,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나라가 돌아가다 파니까 일본 눈치 너무 봤거든요. 근데 2026년 지금 네. 우리는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진정하게 해방된 게 아니다 하면 맞아요, 안 맞죠? 네. 지금 우리는 아직도 민주화운동 시기입니다. 그러면 2020년 현재 그 민주화운동 시기일까요, 아닐까요? 때려잡자 공산당 그러면 지금 그게 맞아요, 안 맞아요? 그러니까 모든 주의 주장에 이제 시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. 네.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을 버리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느냐? 그건 필패한다. 그건 잘못된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네. 이심 선생이 그렇게 유연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.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적대적 관계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자고 그랬어. 장관의 절반을 한나라당 의원을 시켜줄게 했단 네. 말이에요. 네. 그랬을 때 앞장서서 왜 대통령을 이해 못하느냐. 그때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그거야. 언제까지나 지지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습니까? 와.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 정도로 유연한 사람인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얘기,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. 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주류 세력이 어땠는가 하는 것. 여러분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게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이어진 줄 알아. 네. 이승만의 자유당이 있고 4.19는 무너진 다음에 박정희가 자유당 세력은 완전히 아작을 내버렸다고. 의원 된 사람도 몇 없어. 박정희는 그래서 군부를 배경으로 해서 누굴 이끌어들였냐면 경제인들을 끌어들인 거야. 그때는 경제인이라고 제대로 없으니까 차관들에다 경제인을 만들어가면서 장성 출신들 또는 정주영처럼 똘똘해 보이는 사람들 돈 줘가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나왔잖아. 전두환이 공화당을 완전히 다 엎어버렸어. 공화당은 유신 본당이라서 김종필 세력 네. 다 날라갔어. 이제 군부가 중심이 됐지만 거기에 이제 교수 언론이 좀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됐어. 그랬더니 너무 안 된 거야. 이 전두환이 7년 통치를 했는데 그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만큼은 시위의 연속이었어요. 네. 그래서 국힘이 어떻게 활로를 찾아? 민주 세력을 반 이상을 집어넣어 버린 거야. 그게 네. 3당 합당이에요. 노태우. 네. 그게 중심이 되니까 당이 안정적으로 흘러가잖아. 반대로 민주당은 어땠느냐? 민주당 처음 집권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. 네. IMF 위기. 무엇보다 이인재가 450만 표를 보수표를 빼나갔어. 그거 아니면 되겠냐고. 네. 그것도 33만 표로 됐어. DJ가. 네. 그냥 거의 안 될 게 된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된 거죠. 7, 80년대부터 지속되었던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된 거야. 김대중 때는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 상황, 뭐 호남의 결집 여러 요인이 있는데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그 민주화 운동만 갖고 가려니까 집권 내내 지지율이 20% 내외였고 중간에 또 뒤집어졌죠, 그래서. 다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지방선거에서 13대 0이었어. 노무현 정권 때요? 예, 그만큼 힘들었던 거야.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과 아유. 다르게 그 시절엔 너무 힘들었어. 네. 문재인, 이재명이 다 어떻게 됐어? 탄핵 후에 됐잖아. 탄핵 후에 됐는데도요. 문재인 대통령 42%로 됐어.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47%. 탄핵 후에 됐는데 49%로 됐어. 구조적 다수가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대로 그냥 가잖아요. 그럼 정권 뺏기는 게 오히려 더 정상이야. 지금의 인적 구도에서 우리가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유해 봅시다. 구조적 다수를 세 층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. 하나는 영남이야. 호남 인구 대비 거의 3배 가까이, 2.7배 같아. 네. 인구빨로 먹어줘. 그 다음에 경제적 상위층이야. 조금 잘 살만하면 다 국힘이 내 당인 줄 알아.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.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. 괴대 투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20, 30대야. 네. 20, 30대가 50% 이상 국힘으로 가버렸네? 뭘로 이겨? 그의 논점이 지금 바뀐 게 뭐냐면, 진영을 똘똘 일단 뭉쳐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. 민주화의 진영. 네. 근데, 민주화 운동 세력이 가졌던 그 진영 논리가 지금 통하냐고. 시대에 안 맞는다. 유권자 대다수 특히 한 40살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에 열정을 갖고 있냐고. 이제 새로운 주체 세력으로 엄청나게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돼서 개혁이라면 과거의 적폐를 깨부수는 거잖아.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을 원하지 않아요. 우리가 전 역사에서 2번 경험했던 대도약 있죠. 네. 박정희 때 대도약. 김대중 때 도약. 이번에
한국이 중견국으로 성장하는 3차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재래 민주당의 지지 기반 갖고서는 이거 어렵겠구나라고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서 아직 액션도 안 했어요. 액션도 안 했는데 저 난리를 치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어떻게 되냐고. 몇 명 썼다고 그거 갖고 난리 치면 도대체 정권의 유연성이며 앞날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. 나는 그 얘기도 또 서운했어요. 나는 일개평론가고 개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. 내가 이 맞네. 뒷수습에 대해서 나의 책임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본인이 그 애들 공격할 때 용혁이니 축법인이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축법이 뭡니까?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.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서 난 몰라, 난 개인이야,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건데 왜 그래? 나한테 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. 이렇게 얘기하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.